정분희 씨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동사무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화단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희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인데.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딸아이 미경이가 가끔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요? 한미경, 46살입니다. 2번의 결혼, 2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도박으로 집안을 말아먹었고, 2번째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미경이는 엄마 집에 얹혀 살며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밤이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미경이는 황혼 소개팅 앱을 발견했습니다. 실버 커넥트라는 이름의 앱이었습니다. 50대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앱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주저하다가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10년 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닉네임은 봄나리 햇살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분희 씨도 같은 앱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서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분희 씨는 딸 몰래 3달 전부터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닉네임은 청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진실한 만남을 원합니다. 외로운 저녁이 싫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분희 씨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김광수 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70세로 나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프로필에는 아파트 세 채 보유, 경제적 여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수 씨는 점잖고 따뜻한 말투로 대화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복판 카페였습니다.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분희 씨는 새로 산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립스틱도 3번이나 다시 발랐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왜 그렇게 꾸미고? 미경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동창 모임 있어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야. 분희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분희 씨를 광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았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만남입니다. 광수 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자식 이야기, 취미 이야기까지 꽃을 피웠습니다. 분희 씨, 저는 당신 같은 분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광수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것 같습니다. 분희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경이도 같은 앱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광수였습니다. 미경이는 프로필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경제력 있는 남자네. 나이는 좀 있지만. 미경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광수 씨는 미경이에게도 똑같이 다정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도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함께 저녁이라도 할까요? 미경이는 고민했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같은 카페, 하지만 시간은 저녁 6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늦을 수도 있어요. 분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늦지 마. 카페에서 광수 씨를 만난 미경이는 놀랐습니다. 사진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미경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도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광수 씨는 미경이의 이혼 경력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것 같습니다. 미경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일까? 집으로 돌아온 미경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같은 집안에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 둘 다 같은 남자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둘 다 몰랐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이 만남이 어떤 파국으로 치달을지. 광수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는데, 정말 재미있어. 그 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분희 씨는 매일 광수 씨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광수 씨의 문자는 어김없이 와 있었습니다. 분희 씨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화단 일을 할 때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분희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분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경이도 광수 씨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광수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미경이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분희 씨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미경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엿들었습니다. 엄마가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그날 밤 분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야겠어. 휴대폰을 들고 광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광수 씨,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광수 씨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신가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는 어떠세요? 완벽합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분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고민 끝에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 미경이를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이도 방 안에서 광수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광수 씨, 우리 이제 좀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광수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요. 알겠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세요. 미경이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광수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낮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정말 재미있어.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분희 씨는 새벽부터 시장에 갔습니다. 갈비찜 재료를 샀습니다. 광수 씨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분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희 씨는 미경이를 불렀습니다. 미경아, 오늘 저녁에 밖에서 먹고 와. 왜요? 갑자기. 엄마가 친구들 초대하기로 했어. 내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 미경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친구요? 엄마 친구들 별로 안 오시잖아요. 그냥 오래된 친구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분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분희 씨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냉장고에서 좋은 막걸리도 꺼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꽃병에 꽃도 꽂았습니다. 같은 시각 미경이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엄마가 친구 만난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미경이는 엄마 몰래 광수 씨를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분희 씨가 미경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경아, 이제 나가야지. 친구들 곧 온다. 엄마, 저는 제 방에 있을게요. 안 나갈래요. 미경이가 대답했습니다. 분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안 돼. 오늘은 꼭 나가야 해. 왜요? 제 방에만 있을 건데. 안 된다니까? 엄마 말 좀 들어. 분희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경이도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요. 요즘 왜 이래요? 넌 그냥 나가 있기만 하면 돼. 두 사람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미경이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 안 나가요. 여기 제 집이기도 한데. 분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지? 광수 씨가 곧 오는데. 오후 5시 50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분희 씨는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광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희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비가 다 됐어요. 분희 씨도 웃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경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경이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수 씨였습니다. 자기가 만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광수 씨도 미경이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광수 씨는 태연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이분은 친구분이야. 친구요? 남자친구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분희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광수 씨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경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미경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광수 씨를 알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희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너희가 아는 사이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는 건데? 미경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광수 씨를 만나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쩡쩡 울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희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내가? 엄마도 만나고 있었잖아요.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수 씨를 돌아봤습니다. 광수 씨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였어요? 광수 씨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처음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혹시 친구분들인가요? 분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둘 다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가요? 광수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분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경이는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분희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수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둘 다 제 마지막 사랑이 맞으니까요. 분희 씨와 미경이는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광수 씨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워도 될까요? 할 말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분 다 앉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경이와 분희 씨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모녀. 그 남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도 못한 악몽이. 광수 씨는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희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광수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분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우리가 모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대답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계속 만난 거예요? 왜 우릴 속인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속인 게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좋았으니까요. 웃음기가 전혀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분희 씨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좋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린 모녀예요. 손가락으로 광수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해요? 광수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희 씨는 성숙하고 차분한 매력이 있어요. 잠시 멈춘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열정적이고 젊은 에너지가 있고요. 광수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미경이가 비웃었습니다. 미쳤네요. 완전히 미쳤어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정신병자예요. 분희 씨도 일어섰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딸 앞에서 당장 사라지세요. 그런데 광수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들을 것도 없어요. 나가요. 분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명만 고르는 결혼은 싫습니다. 폭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미경이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셋이 같이 만나는 겁니다.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3인 동거형 연애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분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두 분 모두와 교제하는 겁니다. 광수 씨가 반복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결혼은 한 분만 할 수 있겠지만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경이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쿠션은 광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분희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경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분희 씨가 깜짝 놀라 딸을 봤습니다. 미경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광수 씨를 먼저 만났어요.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순위예요. 광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팔짱을 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분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한미경, 너 정말 미쳤어?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경이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엄마야말로 왜 그래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결혼도 해봤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분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미경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2번이나 버림받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엔 행복해지고 싶어요. 분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너, 목이 메었습니다. 광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분희 씨도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분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저는 미경 씨만 선택하겠습니다. 광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희 씨, 안녕히 계세요. 일어서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분희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는 거야. 미경이가 광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광수 씨, 저 진심이에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만 만나주세요. 분희 씨는 그 장면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내 딸이 저러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질투가 났습니다. 왜 미경이만?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경 씨와 말을 멈췄습니다. 분희 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잠깐만요. 분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광수 씨가 돌아봤습니다. 네, 분희 씨?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분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수 씨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미경이가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끼어들지 마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너야말로 물러서. 분희 씨도 대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결혼할 나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밀쳤습니다. 광수 씨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팔을 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수 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뭔데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광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유부남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분희 씨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부남이라고요? 미경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장난치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광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10년째 식물인간입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희 씨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광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죄인가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분희 씨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광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답을 주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할 건지 아닌지,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모녀만 남았습니다. 분희 씨와 미경이. 둘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같은 남자를 떠올리며, 같은 고민을 하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희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경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분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일은 다 잊자. 미경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물러서세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수 씨를 포기 못해요. 너 정신 차려. 그 사람 유부남이야. 분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식물인간 아내가 있다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경이가 비웃었습니다. 엄마도 똑같잖아요. 엄마도 포기 안 할 거면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솔직해지세요. 분희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광수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경이가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달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광수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였습니다.
옆 차선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광수 씨였습니다. 미경 씨? 광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배달 중이신가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네. 일하고 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한턱 낼게요. 광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차 세워두고 제 차 타세요. 손짓을 했습니다. 미경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오토바이 세울게요. 급히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광수 씨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차 좋네요.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광수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미경이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비싸 보이는데요. 주눅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주문하세요. 광수 씨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미경이는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아니에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요. 광수 씨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스테이크 2개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먹어야죠.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광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월세 건물을 3채 가지고 있어요.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미경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채요? 눈이 커졌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강남에 하나, 송파에 2이에요. 광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매달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 자신의 한 달 수입의 5배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일찍 시작했거든요.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경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배달 일도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저랑 함께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광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도 제가 할게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요? 미경이가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분희 씨도 설득하면 되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다들 솔직해지니까요. 미경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분희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미경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광수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 읽었습니다. 광수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엄마보다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편지를 읽는 분이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해가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분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희 씨, 어제는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신, 왜 또 왔어요? 분희 씨가 당황했습니다. 미경이는 없어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분희 씨를 만나러 왔어요.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분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잠깐만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광수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희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분희 씨가 물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어제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네, 진심입니다. 광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신과 미경 씨 둘 다 함께하고 싶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분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손을 휘저었습니다. 광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건물 중에 송파에 있는 게 있어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 일부를 분희 씨 명의로 해드릴게요. 분희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4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와요. 광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분희 씨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분희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400만 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버는 돈의 4배였습니다. 이건 왜? 분희 씨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요?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도 함께 챙겨드릴게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희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만 원이면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광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전분희 씨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제 집 열쇠예요. 한번 놀러 오세요. 분희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광수 씨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와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 하는 거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분희 씨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만 집에 가볼까? 광수 씨의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경이는 친구를 만난다며 나갔습니다. 분희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만든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광수 씨의 집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5평형대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분희 씨. 광수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분희 씨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찬을 정리하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자가 쓰는 것 같은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방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 속옷이었습니다. 분희 씨는 다가가서 확인했습니다. 분홍색 레이스 속옷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광수 씨 왔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분희 씨는 침실 문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가 왜 여기 있어?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배고파요. 제가 저녁 해줄게요. 광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희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속옷은 미경이 거였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광수 씨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려다가 멈췄습니다. 문 뒤에 분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분희 씨가 튀어나왔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경이도 침실로 뛰어왔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분희 씨가 속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내 거지? 내 거 맞지? 소리쳤습니다. 넌 이미 여기 드나들고 있었구나. 미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희 씨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광수 씨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진정하세요, 둘 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지만 분희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경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이 배신자.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미경이도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여기 왔잖아요. 엄마도 똑같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뭐가 다른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광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그날 밤 분희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희 씨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 말 없어. 넌 이미 선택했잖아.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광수 씨 집에 간 거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분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광수 씨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 둘 다 똑같아요. 미경이가 울먹였습니다.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약했어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희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아, 엄마도 모르겠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광수 씨였습니다. 미경 씨, 오늘 저녁에 만나요. 미경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꼭 만나야 합니다. 분희 씨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역시 광수 씨였습니다. 분희 씨, 오늘 저녁 7시에 제 집으로 오세요. 둘 다 불렀습니다. 꼭 오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분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저녁 7시였습니다. 분희 씨와 미경이는 함께 광수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광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거실 테이블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광수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광수 씨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이 결정의 날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희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광수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지 말이에요. 미경이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누구요? 누구예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경 씨, 이거 아세요? 미경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흘 전에 미경 씨가 가져왔어요.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자고요. 조용히 웃었습니다. 분희 씨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뭐? 혼인신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경이 너. 미경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었어요. 너 이 미친년아. 분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는 뭐가 다른데요? 미경이도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광수 씨 좋아하잖아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수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광수 씨를 봤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데요? 분희 씨가 물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고했습니다. 광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와 혼인신고를 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미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 거예요? 분희 씨는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분희 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분희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물 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광수 씨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분희 씨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럴 수가. 엄마, 미안해요. 미경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분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희 씨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나한테 손대지 마.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오늘부터 내 딸 아니야. 엄마. 미경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희 씨는 광수 씨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이러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논 거예요? 아니에요, 분희 씨. 광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진지했어요. 분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분희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모녀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세요, 분희 씨.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분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고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광수 씨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혼인무 효신청서예요.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3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미경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혼인무효?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경 씨와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광수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기혼자니까요. 식물인간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무효라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예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광수 씨가 분희 씨를 돌아봤습니다. 분희 씨, 제가 선택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분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해요? 진심입니다.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분희 씨는 달랐습니다. 광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광수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유혹했잖아요. 저는 둘 다 시험했어요. 광수 씨가 미경이를 밀쳐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보려고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돈 이야기를 하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희 씨는 고민했어요. 광수 씨가 분희 씨를 봤습니다. 갈등했고 괴로워했어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분희 씨. 광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분희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미경이가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저 사람 선택하지 마세요. 울부짖었습니다. 분희 씨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내 딸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분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광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분희 씨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광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엄마. 미경이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기 힘들었어요. 분희 씨가 말했습니다. 외로웠고 약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기댔죠. 분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분희 씨, 내 인생 마지막은 내가 정합니다. 분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기지 않아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가자. 분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가도 돼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분희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자.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광수 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분희 씨,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분희 씨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 자체가 후회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광수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건물은? 월세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분희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광수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딸이요. 분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 자존심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경아. 분희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광수 씨의 집이 사라졌습니다. 그 악몽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라면이었지만 꿀맛이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자. 분희 씨가 웃었습니다. 둘이서 힘을 합치면 괜찮을 거야.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희 씨는 여전히 동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미경이는 배달 일을 계속했습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황혼 소개팅 앱 지웠어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엄마도 지웠어. 분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광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전히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분희 씨와 미경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분희 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분희 씨는 68이 됐습니다. 미경이는 47이 됐습니다. 여전히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분희 씨가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분희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분희 씨가 웃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 생겼어요? 동료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소개팅 앱도 많던데.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는 딸이 있으니까.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분희 씨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이 필요하다고. 외로움을 달래려면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존심입니다. 진짜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정분희 씨는 배웠습니다. 한미경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선은 있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 그걸 지켜야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아끼게 됐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광수 씨 같은 남자는 또 나타날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웠으니까요.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욕망에 흔들렸다가 결국 서로를 선택한 이야기. 늦었지만 깨달은 이야기. 당신의 인생에도 광수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할 겁니다. 돈으로 흔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